오늘 제도전 사례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을 수상하신 세 분의 생생한 제도전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영상 한 편 같이 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영상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디자인 플랫폼 비비빅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뉴테크의 정지윤입니다. 누구나 디자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마케팅을 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안녕하세요. 정재윤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배 대표입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했던 것들은 디자인 컨설팅 회사로서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를 했었었는데 디자인 현실에서의 어려움들이 다가왔었어요. 중소기업분들,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의 디자인에 대한 바람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직접 창업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를 같이 우리가 공동대표로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랬던 것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이제 같이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리더십의 포지션에서는 제가 할 일, 그 다음에 정재윤 대표가 할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과 또 서로 협력과 아주 원활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도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사실 정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의 실패.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 네 교수님, 사람 뽑으셨나요? 아니, 아직 못 뽑았는데. 교수님 사람 뽑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뽑았는데 누구 추천해줄 만한 사람 있어? 그랬더니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려고요.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겁이 들 뻔했어요. 첫 번째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니?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더나? 저희 부모님은 절 믿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믿으세요.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 투자 시 성공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일이네. 이러다 일정이 미뤄지겠어. 저희 개발 일정이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 출시를 하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통행 프로젝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희망 잃지 말고 견디고 강해지다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이든 또는 새로운 어떤 곳이든 분명 어딘가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힘내보자, 재윤아. 그리고 고맙다. 함께 해줘서.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저희가
협력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 대표님, 항상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죠. 화이팅!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중소기업 사장님들, 종사자님들 화이팅! 네, 이제 우수상을 수상하신 피큐레이 송석규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매일매일 성공하는 스타트업 피큐레이트의 대표 송석규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사회생활은 학생 창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해병대를 막 전역한 복학생이었습니다. 창업 멤버를 구하던 선배의 스타트업에 합류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우여곡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선배가 대표이사, 저와 또 다른 동기가 각각 이사와 감사를 맡아서 툴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구글이 툴바를 처음 발표했던 해가 2004년도에 우리가 창업을 했으니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로 툴바 사업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남들은 취업준비생일 때 이사라는 타이틀로 임원 대접을 경험해봤던 저는 이번에는 중견규모의 IT 기업에 또다시 이사 타이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판매 사이트도 소유하고 있던 이곳에서 저는 도메인 트래픽에 광고를 적용하는 도메인 파킹 비즈니스를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 최초로 런칭하는 등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마이미디어가 상장사에 인수될 때 저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 월급 임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 없었고 그때 홀로 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스타트업에서 누리는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임원이라는 직함에서 오는 그 알량한 성공의 느낌 때문에 도취되어서 더 빨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서 더 대접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가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그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서 정말 한시도 쉬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처음으로 홀로 서서 담임 가온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검색 광고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인정을 받았는지 오버추어의 신디케이션 파트너가 돼서 창업 2년 차에 40억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광고는 광고 노출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광고가 많이 노출될수록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제 가치관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버추어의 모기업인 야후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고 그러면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였을 때 저는 흑자 상태로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때 엑시트했던 아주 소소한 종잣돈으로 전 세계 창업 분야 1등이었던 뎁슨 MBA에 유학을 결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운 좋은 성공을 맛보았지만 돈이 벌리는 일과 제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정체성에 오히려 혼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현실보다 이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글로벌 서비스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밋빛일 줄 알았던 제 유학 생활이 정말 안타깝게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4인 가족의 가장이었고 23주 만에 세상에 나온 초미수가 쌍둥이랑 스폰서도 없이 모든 비용을 혼자 해결해야 했고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뭐 세상 일이 제 뜻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건 사고들이 터져서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비마저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뱁슨 MBA의 한국인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정말로 치열하게 온라인 검색을 했습니다. 보험, 비자, 창업, 세금,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 남의 나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온라인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일한 한국인으로 뱁슨에 입학한 후배가 제가 했던 그 고통스러운 리서치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리서치를 좀 후배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정돈을 못 해놓다 보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저는 이것이 비단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온라인 정보 흐름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켓 리서치를 시작했고 전 세계인의 지식 전달 속도를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식 큐레이션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비전을 찾았지만 그 비전을 쫓는 과정은 역시나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팀을 만드는 과정은 진짜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하버드 공동 창업자와의 지분 합의에 실패해서 깨졌고, 두 번째 팀은 팀원의 안타까운 생업 문제로 해체됐습니다. 세 번째 팀은 팀원의 연봉 문제로 추정되는 갑작스러운 이탈이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1차 보스턴 개발사는 견적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고, 2차 외주 개발팀은 팀장이 중국에 발령이 나는 바람에 중단됐습니다. 3차 개발은 외주 개발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이 되는 바람에 원점으로 돌아왔고, 4차 개발은 프리랜서가 정말 잠적해버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5차 개발 때는 우크라이나에 6명의 팀을 꾸려서 잘 진행됐는데요. 막판에 제가 돈이 없어서 자금난 때문에 개발비를 연체하는 바람에 개발 코드를 받지 못해서 엄청난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가니 정말 처절하게 투자받기에 매달렸습니다. 0명으로 시작했던 링크드인 친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보스턴 근처에 있는 잠재 투자자들이었습니다. 30분 단위로 쪼개가며 미팅하면서 투자 유치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자금까지 동이 났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업의 실패를 두렵게 짊어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로 빚밖에 남은 게 없어서 비행기표 살 돈도 없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어머니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40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식이 부모에게 돈 빌리는 자식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복할 기세로 유학을 떠난 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야말로 빈 털터리에 온 식구가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을 처지였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동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 지식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피큐레이트는 창업 전문가, 추천 알고리즘 전문가, UX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팀을 이루고 7곳의 엑셀러레이터와 4곳의 정부 지원 과제에 성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HVC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팀 소개는 꼭 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알고리즘 분야 최고 전문가인 카이스트 박성혁 교수와 UX UI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홍석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와 비전을 나누는 소중한 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빈 털터리 시절에 나를 지탱했던 건 지식 큐레이션이 전 인류의 지식 전파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 바로 그 비전이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16년 동안의 제 여정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성공에 대한 염원과 초라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발버둥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성공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았다면, 정말 꿈에도 생각만 하면 가슴 떨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성공이 목표를 달성하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식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가슴 뛰는 비전을 찾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행복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매일매일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 발표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또 변화하셨고 도전하셨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수상 피큐레이 송석규 대표님의 사례 발표 들으셨고요. 다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주식회사 모션케어 컴퍼니 지용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회 재도전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모션케어 컴퍼니 대표 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모 정치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부망천이라고, 이온에서 부천, 망에서 인천. 인천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일론 머스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특수체육, 그리고 숭실대에서 IT 스포츠 융합복합학 박사를 수료하였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 하면서 수영 강사, 스쿠버 강사도 활동을 했는데요. 현재는 IPC 세계 장애인 올림픽 등급분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최연소 분과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문 기사인데요. 패럴림픽에서 활동한 기사입니다. 등급분류사가 뭐냐면은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동등한 장애를 가지고 공평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주는 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저 어려서부터 저희 친형님이 교통사고로 편마비가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도 하지장애로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가족들과 그 장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회복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졸업을 하고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꿈꿔서 근골격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리치료와 헬스를 접목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이었는데요. 직영점이 5개, 가맹점 7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신체를 마사지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교정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됐고요. 연매출 10억 원의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나라는 의사나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인체에 몸을 대면은 불법입니다. 모든 사회가 80km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법은 20km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회 변화를 법이 따라오지 못한 실정인데 거기에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의료 유사 행위와 의료법 위반, 안마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12개 있던 지점의 직원들이 모두 이제 동요가 돼서 그만두게 되고 회원님들도 무서워서 방문 못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12개 센터를 모두 폐업을 하고 법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채가 7억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등촌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2억 3천에 팔았는데 지금은 한 7, 8억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때 공황장애도 오고 이게 형사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 편의점에서 주로 술을 먹었는데, 왜냐면
공황장애 와보신 분 알겠지만 어디 들어가면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술집에 가서는 못 먹고요. 편의점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그 생활비가 이제 술만 먹다 보니까 재판도 길어지고 생활비가 없게 돼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서도 쫓겨나서 이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대리운전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 운동을 했기 때문에 킥보드의 신이었습니다. 한 10km를 10분 안에 제가 고객님께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 대리운전이 술만 먹던 저에게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용돈도 좀 쌓이게 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뭔가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의료법에 접촉이 없는 걸 해보자 해서 뭔가를 건강해지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대학교 때 용인대학교 굉장히 군기가 센데요. 그때 제가 같이 스쿠버 동아리에서 활동한 선배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컨테이너 2층에 잠도 재워주시고 남는 목재도 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제품 개발에 매달렸는데요. 그때 나온 게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품을 한 세트가 나왔는데 저희 회사는 직원도 없고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려서 저는 물리치료사 출신이고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다한 제품을 여러분께 반값에 제공하겠습니다. 광고를 포기하기 직전에 광고를 했는데요. 그날 1억 원어치의 선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억 원의 선주문이 들어와서 공장이 없이 저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OEM 가공을 주로 했었는데 이게 납품을 이렇게 한 모습인데요. 이 당시에 제품의 하자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공장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때 한 번 더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그 선주문 받은 그 고객님들을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부도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6개월 동안 납품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은 그 역경을 이겨내서 지금은 저희가 전 직원이 30명 정도 고용이 됐고요. 벤처기업 등록되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ISO 9001 획득, 베트남, 일본 수출 기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연매출 4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딱 2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채널 A의 서민갑부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 서구에 있고요. 목재 가공 CNC가 굉장히 비싼데 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용접 가공, 레자 가공, 목재 가공을 저희가 95% 정도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창업진흥원, 컨텐츠진흥원에서 R&D 개발을 또 지원을 받아서요. 저희 보시면 노인 환자분들의 이동 보행 장비, 홈 트레이닝, 스트레칭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한 기업가가 한 얘기인데요.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3개 기둥을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3개 기둥이 탄탄하게 서야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3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그 고양이에게 그 사다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우디캣이라고 저희 이제 고양이 캣타워, 캣틸, 고양이 용품과 여기 보시면 저희가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제 가구나 교구. 원래 이것도 주변에 몸이 아픈 아이가 집에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밖에서 타는 걸 집에서 타니까 어머님이 목재로 된 휠체어 비슷한 걸 만들어 달라 시작해서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3개 브랜드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패를 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Follow your passion. 자신이 좋아하는 거, 열광하는 것을 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ailure. 성공 뒤에는 이제 실패가 항상 뒤따르는데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일수록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도 많이 성공하신 분일수록 듣다 보면 가장 많이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죽을 각오로 매진을 해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워크숍 모습인데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 세계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필라테스 할 때 목재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을 몰랐네요. 지용진 대표님의 사례 발표까지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을 수상하신 주식회사 헤이스타즈의 송진주 대표님의 사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상 영광을 대상을 받게 된 헤이스타즈의 송진주 대표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어리둥절한데요. 제가 실패했다가 성공한 이런 어떤 재도전 사례들이 저와 같이 뭔가 도전해보고자 하는 여러 동료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들 제 동료들이나 제 친구들이 제목이 다 했다라고 사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사업하면 당신과는 끝이야라는 거는 사실 제가 제 아내에게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제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모두 굉장히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창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의 연속입니다. 그걸 아셨던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사업을 하지 말아라,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항상 저를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제가 티켓링크라는 영화 예매 예약 사이트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제가 이 통사의 제 영업팀과 같이 인연을 맺게 되면서 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통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던 영화 예매권 사업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하셔서 이제 급작스럽게 사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매월 3, 4억 원 정도의 발주가 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영업하고 또 비용을 쓸 수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결혼하고 또 첫 아이도 탄생하면서 그렇게 제가 인생이 풀려가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예매권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각 극장들이라든지 예매 사이트들이 유사한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약간씩의 조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는 잘 알고 있던 좀 어려웠던 선배에게 맡겨놓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고 하고 외부를 자꾸 돌아다니는 일상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통사 정산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원래 매월 말이면은 입금이 돼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입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자금을 맡겨놨던 그 선배가 자기 친척 형님께 돈을 조금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곧 회수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급히 그분을 좀 찾아가 봤는데 모두 예상하는 대로 그분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뭔가 재판에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업무상 횡령죄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뭐 없고 뭐 그렇게 저에게 무슨 이런 범죄자의 어떤 그 낙인 찍히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매번 주장을 하고 재판 내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피해가실 수 없습니다. 이 죄는 대표님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제가 결국은 실형은 피했지만 실제로 어떤 형을 제가 받게 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밀린 직원 급여들을 위해서 여러 대출도 받고 사금융까지 다 끌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굉장히 많은 압류 통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출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또 아내가 신혼 때 가져왔던 가구들에 다 빨간 딱지가 이제 붙어서
이런 것들이 경매인들에게 이제 막 팔려 나갑니다. 이런 생활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랑 살 수 없겠다. 이제 나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을 했으면 하고 이제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오는 과정에 아내가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떠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다시는 사업을 하면 이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난 당신을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만 더 사업을 하면 당신과는 이제 끝이다. 제가 고소를 당하고 유치장에 하루 정도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우등생으로 살았었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호의를 베풀었던 것들이 이렇게 저에게 도구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에게는 상처였었고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깊이 상실감, 우울감에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믿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 아픔을 표현할 수는 또 없어서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직장들을 전전하고 매월 급여 생활자로 이제 10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래 무엇을 하고 싶었던지에 대한 꿈도 잊어버렸고 또 스스로도 자존감이 이제 바닥이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렇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간 것 같습니다. 우연히 긴 추석 연휴가 있어서 서점에 갔다가 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이 책들을 권하곤 하는데요.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었고 또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가 아마 잘리는 일은 없을 거다. 아마 제가 없으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사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 제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인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뭔가 식은땀 나게 하는 저에게는 책이어서 이 책을 많이들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 뭔가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도전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면 안 돼서 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자신이 없었지만 그런 고심 끝에 제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15년간 방송국과 드라마 제작사 또 공연 제작사나 매니지먼트사에서 경험해오고 만났던 인적 네트워크와 또 그런 어떤 그 현업 경험들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했던 사업처럼 누군가가 만든 제품을 단순하게 유통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판매해서 나오는 마진으로 제가 회사를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컨텐츠 사업을 IT 기술과 결합하고 AI, 빅데이터 같은 최신의 기술과 결합하고 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또 한류 사업과 좀 결합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으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10년간의 오랜 그 어두움을 이제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헤이스타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업은 K-팝 콘텐츠 또 K-예능 콘텐츠나 드라마 콘텐츠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제가 2019년 4월에 창업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수행한 정부 지원 사업이 바로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였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가지고 있던 시드머니가 다 소진되고 이제 다시 또 실패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불안하고 있을 때 제가 지원했던 이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제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또 올해도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부터 투자를 계속 받으면서 저희 회사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한국에서의 사업보다는 세계로의 확장을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두 100%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베트남 호치민에도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학습하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까지도 저희 서비스가 확장되어서 한국을 조금 더 알리는 일에 기여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일했었지만 지금은 같이 목표를 가지고 저와 같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고요. 저 스스로도 재창업을 해서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20년 전에 만들었던 문법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굉장히 많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영상 콘텐츠들을 쇼클립으로 정리해서 외국인들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누군가가 저희의 헤이스타즈 앱을 사용해 보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이 앱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앱 덕분에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사업 실패의 공포 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가장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은 누구보다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헤이스타즈 역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저에게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목표이고 굉장히 절실한 저에게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 경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 제도전이라는 과제로 상을 받는 것보다 뭔가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상을 받는 것들이 더 영광스럽겠지만 저 스스로 꿈 역시도 누군가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되짚어서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언젠가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경험들을 공유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고요. 멘트를 하나 적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하다가 적은 게 있습니다. 절박함의 절벽 끝에 섰을 때가 비로소 이제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될 때라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굉장히 절박하고 지금조차도 매일매일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특히나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실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절박함들을 매일매일 되짚어가면서 꼭 성공하는 그런 동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송진주 대표님의 사례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2020 제도전의 날 기념식 사례 발표 마무리하겠고요.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고 쓰여있는 슬로건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제도전을 응원하는 성숙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제도전하는 여러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함께 했는데요. 긴 시간 또 경청해 주시고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제도전의 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